홍콩에는 바운더리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2.8km 길이 도로가 있습니다. 경계선 도로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 도로는 영국의 식민지 홍콩과 중국을 가르는 옛날의 경계선이었습니다. 1842년 청나라가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 홍콩 섬을 영국에 영구적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또다시 패배하는데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홍콩섬 맞은편에 있는 가우룽, 흔히들 구룡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영국에 추가적으로 영구 할양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스트리트는 바로 1860년 당시에 그어진 영국 식민지 홍콩과 청나라 사이의 영구적인 국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서 홍콩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좁은 땅에 모여 살게 됩니다. 홍콩의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 탓에 1894년에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흑사병이 돌면서 깨끗한 물 확보와 위생 문제 해결이 시급해집니다. 게다가 때마침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언젠가는 일본이 중국 대륙을 접수하고 근대화된 포병을 앞세워 지대가 높은 카오룽반도 북쪽에서부터 홍콩을 포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홍콩의 영역을 더 북쪽으로 확장해 인구 밀집 문제를 해결하고 홍콩을 방어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미 일본에게 원투 펀치를 제대로 맞고 실신상태가 된 청나라는 1898년 6월 9일 영국과 제2차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카오룽반도 북쪽, 그러니까 바운더리 스트리트 위쪽에 있는 945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의 땅과 홍콩을 둘러싸고 있는 섬 253개를 189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영국 정부에 99년간 빌려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새로 확보한 지역이 뉴 테리토리, 즉 신계라고 불렸고 1997년 7월 1일에 영국이 중국 정부에 돌려줘야 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약 내용 그대로라면 바운더리 스트리트 남쪽의 카오룽과 홍콩 섬은 영국이 영원히 가져도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패배한 두 차례 아편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영국 측에 영구히 넘어간 영토니까요. 그렇다면 세계 최강국 영국이 비실비실거리는 힘도 하나도 없는 청나라로부터 신계도 영원히 갖겠다고 하지 않고 굳이 빌리겠다는 말을 해서 나중에 돌려줘야 할 여지를 남긴 걸까요? 당시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열강들도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중국에서 식민지를 얻어내려 혈안이 되어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신계를 영국에 영구히 넘겨준다고 하면 다른 유럽 열강들도 영국을 따라서 나도 한입 하면서 중국 땅을 갉아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면을 구기는 중국이 아예 무너져버리면 러시아처럼 영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중국을 차지해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허약한 중국의 황제가 버티고 서서 계속 존속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게다가 영국인들은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국 대영제국의 위세가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신계를 허약해 빠진 중국에 돌려줄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신계는 그렇다 치고 영국 정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카오룽과 홍콩섬을 왜 굳이 중국에 반환했을까요? 사실은 철의 여인 영국의 마거렛 대처 총리는
1980년대 초부터 신계의 반환을 늦추려고 중국 공산당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홍콩 섬까지 반환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신계를 중국에 돌려주면 인구 과밀화라는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 됩니다. 신계는 이미 영국의 홍콩 식민지 땅덩어리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땅에 당시 5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모여 사는 그림을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홍콩 유일의 국제공항인 카이타 공항은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에 있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카이타 공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제공항은 반드시 신계 지역에 속한 섬에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홍콩을 둘러싸고 있는 신계에 속한 섬들을 모두 중국에 내준다면 영국이 홍콩을 방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식수마저 부족해지는 홍콩을 유지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은 한술 더 떠 중국 인민들이 홍콩으로 밀입국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협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해 전술을 사용해서 홍콩의 인구 과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게다가 영국의 든든한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덩샤오핑 주석과 셔틀 외교를 하면서 마침내 중국과 수교를 해버립니다. 영국이 홍콩 반환 문제를 놓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가능성마저 낮아집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맙니다. 1984년 영국 정부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던져버리고자 중영 공동선언을 통해 홍콩 전체를 중국에 반환해버리기로 합니다. 영국은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50년간, 그러니까 2047년 7월 1일까지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홍콩이 공산주의와는 다른 독립된 체제를 보장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일국 양제입니다. 아마 영국 정부로서는 홍콩을 내주더라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련 공산당이 붕괴된 것처럼 중국 대륙에서도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작은 홍콩의 자유가 바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이 말해주듯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체제에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